당신의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 이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19세기 영국 윌리엄 헨리가 예언적인 이 시구절을 썼을 때 어째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작은 지구라는 행성이 다른 이유는 대기가 상승을 할수록 빨리 움직이는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대기를 채우고 있는 우주의 힘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에 따라서 적응하며 변화하며, 우리 생각이 물리적인 실체로 변하도록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말이다. 헨리가 이런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더라면 우리가 운명의 주인이여 영혼의 선장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힘이 오래전에 이런 게 있었네. 또한 이 힘이 파괴적인 생각과 건설적인 생각을 가리지 않기에 부의 생각에 힘입어서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빈곤의 생각들을 현실화하도록 정용하기도 한다. 는 점을 확실히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가 마음속에 품은 주된 생각하는 힘을 지닌 자석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자석이 그 주된 생각에 들어맞는 힘과 사람 상황들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게 된다는 점도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이루려면 먼저 부적이 되는 강렬한 열망의 자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어야 했다. 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열망으로 인한 부를 얻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점 말이다. 하지만 헨리는 철학자가 아닌 시인이었기에 시적으로 표현으로 위대한 진리를 표현하는 데 그쳤고, 이 구절의 철학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의 초정들의 몫이 되었다. 그 진리는 점차 밝혀지고 또 마침내 이 책에 소개된 원칙들이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비결임이 분명해졌다. 이제 그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이 원칙들이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이는 실제로 막대한 부를 이루고낸 500여 명의 인물의 삶의 경험에서 추려낸 원칙이다. 그들은 빈곤 상태에서 거의 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원칙으로 성공을 했다. 무척이나 쉬운 일이다. 다음 장을 읽기 전에 에게 소개된 정보들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당신의 재정적인 상황 전체를 손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기에 소개된 두 사람에게 놀라운 연애를 가져다 주었듯이 말이다. 또한 여기에 소개된 두 인물의 친구들이 있네. 나는 설령 원했더라도 이야기를 절대 왜곡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절대 왜곡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한 사람은 25년 동안 나에게 절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내 친아들이다. 이 두 사람은 놀라운 성공설이와 그들이 자신이 다음 장에 소개될 원칙 덕에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선뜻 시인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의 사례는 성공 원칙의 광범위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15년 전에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셀럼시어 셀럼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축하 연설을 했다. 그때 나는 다음 장에서 소개될 원칙에 대해서 힘주어서 강조하며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졸업생 중에서 한 명은 원칙을 자기 삶의 일부로 삼았다. 젊은이는 현재 하원 의원이며 또 정부 요인으로 또 내게 편지를 써서 그 원칙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했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원칙을 실천할 때 그 이야기가 있다. 친애한 나폴레옹 힐 선생님께 하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전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드리는 제를 실행에 옮길 경우 선생님께서는 수년간 책임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기꺼이 하시고자 함을 알기에 이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22년 선생님은 셀름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졸업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선생님은 제 마음에 생각 하나를 심어주셨고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설 덕분일 겁니다. 저는 셀름 대학에서 연설 요점을 모아
엮어주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미국을 부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들의 관계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많은 미국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이야기는 지금도 이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제 일처럼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무일푼의 영향력이 있는 친구도 없었던 헨리 포드가 어떻게 거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관해서 이야기였죠. 선생님이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제가 선생님에게서 받은 것 같은 실용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싶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자들에게 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총체적인 편견 없는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갈림길에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공학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자奮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선생님의 책을 내신다면 친필 쌓인 본을 한 부 가지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서 제닝스 랜돌프 올림 그렇게 성공을 했던 것이 그 편지로 해서 성공자를 만들어줘서 그 간증이 나오네요. 부를 향해 가는 첫 번째 원칙은 열망.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다.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다. 열망이다. 모든 성공의 시작점. 부를 향해 이 두 번째 열망. 모든 성공의 시작점. 30여 년 전에 에드원 씨 반스가 뉴저지주 오렌지 시에 도착해서 화물칸에 내렸을 때 그의 외양은 불황자 같았으나 생각과 왕처럼 원대했다. 기차역에서 토마스 A. 에디슨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의 삶을 사로잡은 불타는 열정이었던 에디슨과 사업 동료가 되는 꿈을 이룰 기회를 그에게 요구하는 모습 말이다. 반스의 열정은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원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간절하고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것은 확고한 열망이었다. 그 열망은 에디슨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오랫동안 반스를 사로잡아왔다. 그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처음 떠올랐을 때는 단순한 소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에디슨을 만나러 갔을 때는 그것은 더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다. 몇 년 뒤에 에드윈 씨 반스는 그가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사무실에서 다시 그의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의 열정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에디슨과 동급관계에 있었다. 그의 삶을 사로잡은 꿈이 현실이 되었다. 오늘 반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일어난 그런 변화 때문에 그를 부러워한다. 반스가 성공에 대한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성공한 그의 모습만 보는 것이다. 반스는 확고한 목표를 수정하고 모든 이루어지지 능력, 노력을 그 목표에 쏟아붓기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 바라던 기회가 오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 반스의 이야기는 확고한 열정이 지닌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그래서 단지 에디슨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몇 달간 일해보고 별 소득이 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직장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에디슨이 시킨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지. 하지만 반드시 그의 사업 동료가 되고 말겠어 라고 생각했다. 에디슨의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꼭 얻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기회도 살려봐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토마스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는 것 뿐이야. 난 배설진을 치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온 인생을 걸겠어. 그는 도망칠 모든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 성공하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것이 반스의 성공담의 요점이다. 오래전 한 위대한 장수는 전장에서 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마주쳤는데
서쪽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자신의 병사들을 싸움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배에 병사들을 태우고 적지로 향해서 가서 병사들과 병기를 내린 후에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울 것을 명령했다. 첫 번째 전투 전에 그는 병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불타는 배가 보이는가? 이제 우리는 승리하지 않는 한 살아서 이 해안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죽거나 살거나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에 승리하고자 한다면 퇴로를 모두 차단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의 필수적인 소위 말하는 승리를 향하는 불타는 열망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화제가 발생한 다음에 아침에 한 무리의 상인들이 스테이트가 서서 불타버린 상점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도시를 재건할 것인지 아니면 시카고로 떠나서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결과 시카고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 명만 빼고 남아서 재건하기로 한 상인이 상점의 잔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바로 저것에 나는 세계 최고의 상점을 지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불타버린다 해도 말입니다. 이는 50년 전의 일이었다. 그 상점은 지어졌고 지금 그곳에 서 있다. 불타는 열망이 가진 능력에 대한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우뚝 서서 말이다. 마셜필드에게는 동료 상인들이 하는 대로 다른 것이 쉬운 일이었다. 상황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물러서서 더 쉬워 보이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 말이다. 마셜필드와 다른 상인들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자. 돈의 가치를 아는 나이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은 돈을 벌기로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부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집착스러울 정도로 부를 열망하고 부를 이룰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을 계획하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그 계획을 밀어붙여야 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부에 대한 열망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6가지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단계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벌고자 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정해라. 둘째, 그 돈을 벌고자 정확히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할 것인지 정해라. 셋째, 원하는 액수의 돈을 벌고자 하는 데드라인을 정해라. 넷째, 당신의 열망을 실현할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실행에 옮기라. 준비가 되었던 아이는 상관없다. 다섯째, 얼마나 언제까지 벌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묘사해라. 여섯째, 하루 두 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선언문을 큰 소리로 낭독해라. 선언문을 읽는 동안에 그는 그 돈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고 느껴라. 이 6단계에서 제시된 지시대로 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6번째 단계의 지시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돈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소유한 듯이 여기는 것은 힘들고 불평할 수도 있다. 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인간의 심리에 관한 연구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비효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또한 이 6가지 단계가 지금은 고인된 토마스 에디슨의 이해에 자세히 감수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뿐 아니라 어떤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필수적인 단계들이라고 입증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는 데는 거대한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어떤 희생도 필요가 없다. 대단한 교육 수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부의 축적이 우연이나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연이나 운이 아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부에 대해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실제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태초부터 현재까지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몽성내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가 현재 가장 강력한 창조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창시자가 정신적인, 영적인 비전의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되기 전에 이미 그 비전이 현실화하는 상상을 하는 열정적인 몽성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막대한 부를 상상하지 못한다면 실제 은행 계좌에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현재만큼 현실적인 몽상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존재한 적은 없었다. 영양가나 경제의 공황은 모든 사람을 같은 시작점으로 끌어내렸다. 새로운 경제가 막 시작을 할 때 향후 10년간 축적될 수 있는 막대한 부가 걸려있다. 우리가 사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전혀 새로운 경기 규칙이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었던 공황의 시대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 성공의 승산이 있다. 이 경제를 통해서 부를 얻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생각, 일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관련, 새로운 방법, 이런 것을 알고 있다. 새롭고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이런 요구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목표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타는 열정이다. 부를 이루는 혈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점은 세상의 진정한 리더는 언제나 손이 잡히지 않는 아주 불확실한 기회를 가꾸고 일구어서 오늘날 공상가들이 꼭 필요한 것은 인내와 열린 마음이다. 부를 이루어 가겠다 라는 마음. 콜럼버스 또한 미지의 세계를 꿈꾸고 자신의 생애를 걸고 찾아다닌 끝에 세계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위대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이외의 세상이 있다고 꿈꾸었고 그의 성공 이후 아무도 그를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지 못했다. 성공한 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실패한 자는 변명의 기회가 없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겨라. 헨리 포드는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나라 시험적에는 마차를 꿈꿨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거든 당장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의 꿈들이 결실을 오늘날 이렇게 지구를 뒤엎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로 전기, 링컨은 흑인 해방, 라이트 형제는 하늘 나린 기계를 꿈꿨고 마르코는 대기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꿈꿨다. 등등등. 가장 세상은 새로운 발견에 익숙해졌다. 아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몽상가들에게 기꺼이 보상하고자 한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처음 얼마도 많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오크나무가 도토리 속에서 잠자코 새가 알 속에 기다리듯이 영혼의 가장 고귀한 비전 속에서 잠에서 깨어난 천사가 날개짓 한다면 꿈은 현실이라는 나무의 묘목이다. 세상의 몽상가들이여 깨어서 일어나 스스로를 드러내라. 이 세상은 과거의 몽상가들이 알지 못하던 풍성한 기회들로 가득 차 있다. 무언가가 되려는 그 무언가를 해내려는 불타는 몽상가. 이 세상은 더는 몽상가를 비웃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공한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해도 가슴 아픈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속의 희망, 믿음, 용기, 인내, 불을 다시 지피게 하자. 돈과 위안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속성과 책, 격언들은 여러 방법으로 얻어질 수가 있다. 무언가로 바라는 것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만 준비가 된 것이다. 자, 인생에서 높은 목표, 풍요와 번영을 청한 뒤에 비극과 가난을 받아들인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라. 다음 구절로 보편적인 진리되어서 인생에게 1페니만 달라고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은 주려 하지 않았다. 내 보잘것없는 수입을 헤아리며 밤마다 아무리 애원해도 인생은 고용인에 지나지 않아서 요구한 것만을 정확히 줄 뿐이다. 다시 한번 정해지면 어떤 일인지 견딜 수밖에 얼마 안 되는 삭스를 받고 일하면서 내가 한탄하며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요구하였든 간에 인생을 기꺼이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생은 얼마 안 되는 삭스를 받고 일하면서 한탄하며 깨달은 것은